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작년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이어서 연초부터 미국과 이란 간 전쟁 혹은 전쟁 가능성으로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패닉 상태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여튼 그 마음 같아서는 트럼프 깃방망이를 한번 돌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동안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장을 크게 본다면 100년 주기 사이클이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중 간 무역 전쟁 혹은 이제 미국 이란 간의 어떤 그 전쟁 가능성 이런 그 대외적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라고 보고요. 이 싸움에서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의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단기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의 관점이고요. 악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시장은 오히려 가는 시장이라면 더 탄탄해지는 법이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바닥을 확인한다면 상승 반전 시에는 나름대로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 랠리 가능성이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번 방송은 이제 5G 테마하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그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RFHIC에 대해서 좀 댓글이 달린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제가 그 5G 테마 중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RFHIC를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온 차원에서 제가 RFHIC를 한번 집중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스마트폰 어떤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MCNX가 일단 그 베스트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 얘기하는 것은 주도주, 첫 번째 주도주의 다음 종목군들은 그만큼 많은 이제 불확성이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주도주에서 죽는다,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옳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한 세 가지 정도 그 타이틀로 방송을 전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RFHRC, 꼭 RFHRC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그 매뉴얼화 혹은 이제 시스템화를 시켜서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아울러서 그 RFHRC가 그 전체 투자 금액 대비해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적은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불만이 있고 좀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은 비중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기 투자 금액의 어떤 그 절대 비중, 뭐 말 그대로 내가 1억을 투자한다면 1억 전체를 RFHRC를 보유하고 있다,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한번 입장을 좀 바꿔서 제가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FHRC가 이제 오늘 역시도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검토할 사항은 이거는 이제 불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유사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학습 차원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제 주가가 RFHRC가 이제 빠졌는데 RFHRC의 어떤 그 본질이 훼손이 됐느냐 이거를 우리가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잠시 후에 우리가 그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지만 RFHRC의 어떤 그 본질이 훼손된 분야가 없거든요. 결국 핵심으로 주가까지 빠지는 두 가지 이유를 본다면 지금 파리발 수주가 좀 연기된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수주가 또 연기된 건데 그거는 제가 RFHRC를 진단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019년도 실적이 201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특히 이제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시장하고 어떤 이제 공명관계를 이루면서 이제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이 훼손된 건 아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악재의 어떤 거 반영도인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사실 그 이유 없이 주가가 빠졌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RFHRC가 왜 빠졌는지 알아보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금요일하고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에서 빠졌고 어제 같은 경우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앞서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중국발 혹은 이제 뭐 삼성발 수주가 지연이 됐다. 그런 거로 악재가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날은 불확실성에서 빠졌다면 화요일과 오늘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하락이죠. 악재가 이제 노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의 어떤 일정 부분은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RFHRC가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악재가 터졌다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건 따라가서 팔아야 돼요,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 첫 번째 거래 터지고 음봉 나올 때 팔아야 되는데 주가 바닥권에서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거는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본다는 것이죠. 제가 그 전제를 말씀드린 게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하는데 1억을 다 RFHRC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손해보고 파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가가 3일, 4일 빠지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제가 구차스럽게 뭐 변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우리가 RFHRC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 보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2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예상, 2020년 예상 영업이 500억 혹은 그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런 잔파에 흔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RFHRC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분 입장이라면 매도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RFHRC가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상승 논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본질이 훼손된 것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시장과의 연계성입니다. 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마켓 충격에서 빠진 거지, 이 개별 종목에서 빠진 거지, 그걸 구분하자는 거죠. 오늘의 조정은 사실 그 시장과 연관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오늘 조정은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해석을 해드려야 할 것이고, 잠시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41,000원대 정도면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매수의 시각, 매수의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종합을 해본다면 RFHRC 같은 시간 함수입니다. 시간이 흐름을수록 굉장히 이제 유리하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여타 5G 테마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그마한 어떤 시그널이 발생이 된다면 오히려 좀 급격한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G 테마에 대해서 점검해 본다면 오이솔루션 기준으로 지금 조정 4파동 과정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못 사셨다면 이제 내일 이후서부터는 마이너스권에서는 조정 4파동의 특징, 뭐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오이솔루션을 비롯해서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가는 항상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착시가 이어지죠. 아울러서 반대로 주가가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은 그런 착시가 반영이 되고요. 지금 중동발 불확성이 지금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그 전면전이 터지지 않았는데, 앞서 제가 이제 전쟁과 주가라는 주제로 유튜브 방송도 하나 올렸거든요. 전쟁이 설사 난다 하더라도 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어떻게 훼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최악의 상상력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승자와 패자 논리는 그래요. 지금 대중적인 시각에서는 주식을 팔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승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5G 테마 전반이 지금 대박의 세일이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RFHRC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서진 시스템, 그리고 KMW, HFR 이렇게 한번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이제 결국 이제 MC넥스가 제 주도주라고 이제 보는 거고, 후발주도 있죠. KH바텍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경 하이테크, 파트론이 있는데 제일 하수는 사실 파트론을 사는 분들이 제일 하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주도주 논리 입각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관련주, MC넥스 같은 경우 이제 카메라 모듈 분야가 되겠죠. 카메라 모듈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형 자동차가 되겠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성장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MC넥스는 우리가 주도주 반열 그쪽에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RFHRC입니다. 지금 이제 장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한 1시 정도에 캡처져서 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종가 상황 한번 검토를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하튼간에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RFHRC를 제가 한 세 번째 정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강조했던 종목인 거는 제가 분명해요. 물론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제 본질에 대해서 변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 차원으로 말씀드린다면, 작년 5월이 되겠죠. 작년 5월에 이제 미국이 파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그건 굉장히 커다란 악재죠. 파이는 사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글로벌 통신 장비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RFHRC는 파이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거로 인해서 5월 달에 대량의 어떤 매집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5G 전반을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수급 체계만으로 봐서는 RFHRC가 저는 제일 낫다고 이제 보는 거죠. 주가가 악재 속에서 결국 바닥이 터지는데,
바닥을 안다. 주가가 바닥을 안다. 이거만큼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RFHRC를 이제 초이스를 이제 한 거고요. 그 5G 테마 중에서. 최근에 이제 그 4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거를 맞추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걸 맞출 이는 뭐 제가 쉽지 않고 여하튼 간에 금요일까지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그런데 목요일까지 금요일날 갑자기 이제 대량 거래와 함께 이런 돌파 갭을 메꿔버렸어요. 물론 기술적 분석과에 근거하면은 돌파 갭을 메꿨기 때문에 돌파 갭이 아니라 이게 소멸 갭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좀 궤변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하튼 간에 이제 그 선도 세력 중심으로 해서 좀 앓은 거죠. 그래서 RFHC를 매도세를 접어들고 지금 오늘 밑에 어느 정도 꼬리를 달고 있는면서 일단 그 전저점 부분이 41,000원이에요. 주가는 기본적으로 전저점에서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빠진 것은 불확실성에 의해서 빠졌고요. 왜 빠졌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월요일하고 이제 화요일이죠.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화요일하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노출이 됐어요. 어제 아침에 이제 다 시장에서 돌아버렸죠. 그 내용이. 이거는 이제 악재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거는 의연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RFHRC 같은 경우는 31,000원 정도 전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필요하고 하고요. 물론 단기 관점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한 상반기가 좀 멀다. 그러면 1분기 정도로 본다 하더라도 한번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요. 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이제 바닥권이에요. 고점 대비 48,000원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뭐 충분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바닥을 잡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여타 이제 5G 테마의 흐름 자체가 기반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적당한 요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그 시장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빠진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하락세를 이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메모를 남기는데 5월 달에 이 악재로 상당히 매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불확실성에서 하락한 거죠. 불확실성에서 하락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주가가 왜 빠지는지 모르는 상황. 그때가 제일 무서운 거죠. 거꾸로 제일 좋은 주식은 주가가 올라야 하는데 오른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오른 주식이 제일 좋은 주식이에요. 반대로 이제 이유 없이 빠지는 그런 과정에서 어제 화요일 날 이제 악재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우리가 의연하게 좀 버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RFHRC 물량 소유 구조를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RFHRC가 이 화면이 사실 좀 거꾸로 했어요. 원래는 이제 좌우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거의 물량 소유 구조가 오른쪽이라면 즉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력 물량이 조금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제 어설픈 이제 물량들이 많이 꼬여 있었는데 악재를 통해서 이제 수급 체계가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1차적으로는 이제 작년 5월 달에 파웨이에 대한 그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이제 어설픈 매도세가 이탈이 되면서 세력적으로 물량이 결집이 됐고 그리고 또 요번 조정을 통해서 또 이런 게 또 가소가 됐기 때문에 RFHRC는 물량 소유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프로 투자가들도 이제 몇몇 통화를 해보면은 5G 그 중에서도 이제 RFHRC에서 얘기 나누면 이게 뭐 물량을 흔드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도 그건 저도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도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제 나온 이제 보고서 보면은요. 여기 뭐 제목이 늦어진 해외 모멘텀이라는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충분히 얘기했어요. 4분기까지, 2019년까지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고 실적이 2018년도 대비해서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기존 실리콘 기반에서 사실 지러 관련 기반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국내 이제 5G가 상용화가 됐는데 실리콘 기반이 사실 상당히 좀 지배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2019년도에는 미국의 5G 제재로 인해서 5G 매출이 부진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국내 5G 상용화에도 한국 내 그 설치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실리콘 기반 제품들이 탑재가 됐어요. 그게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가능하다 이제 보는 얘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업체, 특히 파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죄송합니다. 그 RFHRC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웨이 납품하는데 미국 원자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파웨이가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웨이 입장에서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게 본질이 훼손된 건데, 미국, 원재료 비중이 미국에서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내용입니다. 뭐 따라서 RFHRC가 이제 준비 중인 비미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파이의 공급이 시작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역시 RFHRC는 제가 이제 우리가 상당부 상승 어떤 모멘텀 중에 결정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기존에 4G 시대에는 사실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 혹은 이제 전력용 증폭기가 대세였는데 이게 5G로 넘어가면서 실리콘 기반 어떤 트랜지스터라든가 전력용 증폭기가 커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력 관련 기반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봐야 되겠죠. 단 앞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간 개념이 시간 개념. 그래서 올해 도입하는 해외 혹은 국내향 물량들은 결국은 5G에 특화가 돼서 결국은 이제 지력 관련 기반 이제 트랜지스터 혹은 이제 전력용 증폭기 쪽으로 수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어제 나온 보고서다 보니까는요, 영업이익 보면은 이제 2019년도 영업이익이 200억이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40억이래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970억인데, 제가 또 하나 이제 예전에 RFHRC를 강조해드린 게 뭐냐면, 2018년도 영업이 270억이었죠. 작년에 이제 200억으로 굉장히 급감을. 이러기 때문에 제가 좋은 거라고 그랬죠. 이래서 이제 어떤 물량 소유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좋은 거고,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해서 7조 1000억 나왔는데 오늘 저는 삼성전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길 바랬어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역사 고점에 근접해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RFHRC도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혹자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RFHRC가 퍼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 퍼가 이제 높고 그다음에 PBR도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는데 주가는 이제 고퍼에서 이런 성장 주식들은요, 고퍼에서 저퍼로 전환될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차치하고라도 영업이익이 500억, 1000억, 이 정도로 같이 계속 이게 만약에 전망치하고 실질치에 이어진다면, 퍼가 급격하게 고퍼에서 저퍼로, PBR이 고 PBR에서 저 PBR로 전환되는 상황이죠. 그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는 거예요. 퍼가 높다는 것은 시장에서 사실 가치 대비는 고평가됐지만, 시장에 인기가 많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케이지라는 경제가 있죠. 주식 투자는 미인 선발대회 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포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클을 봐서는 고포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후서부터 본격적인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포에서 저퍼 혹은 고 PBR에서 저 PBR로 접근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투자 회수 구간에 이제 진입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트를, MCDX를 먼저 보도록 하죠. MCDX. 자, 오늘 이제 주가가 많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 300원 정도죠.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실 거의 패니까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 또 많지 않은 거래량으로 이게 매도세를 지압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주도주 논리예요. 나머지 종목 한번 살짝, 나머지 종목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KH바텍 보죠. KH바텍 무너지죠. KH바텍은, 힌지는 시장, 우리가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사실 리스크가 큰 거,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고, 주식은 결국은 미래가치의 선반이거든요. 이게 돈이 된다면 후발업체들이 막 덤벼들어요. 그것도 프라이스, 가격을 이제 저가를 갖다가 무기 삼아서 접근한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 미래가치를 미지 선반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세경 하이테크 한번 볼까요? 자, 세경 하이테크도 힘이 많이, 상승이 좀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종목인 것 같아요. 마지막 파트론 한번 보죠. 파트론도 여러분들 파트론이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파트론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파트론이 오른다면 결국 세경 하이테크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면서 말 그대로 주도주 우선순위에서 오를 때 MCNX가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상대적으로 덜 빠집니다. 대중의 집단사고는 파트론을 선택하죠. 왜? 싸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안 올랐다. 바닥권이다 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어떤 집단사고는 파트론 쪽으로 매기가 몰리고요. 상대적으로 MCNX는 세련되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그런 세력들 위주로 시세가 지금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FHRC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5% 빠지고 있네요. 그 하락폭을 좀 결국은 이제 좁히지는 못했네요. 하지만 오늘 거래 크게 수반이 안 됐고, 지금 전저점이 31,000원인데 내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바닥권, 이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악재가 나왔다면 위험하지만 바닥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추가적으로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파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고요. 뭐 상반기도 얘기했지만 상반기 필요 없고요. 뭐 한 3월 말 정도로 우리가 정해놓고 본다면 제가 전제는 내 그 전체 재산이 RFHI 있다는 전제 하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팔 필요 없고 수급의 기반들이 굉장히 충실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앞서 이제 설명했던 최근에 나온 어떤 그 재료 우리가 안쪽을 더 접근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거고요. 어제 나온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여기서 파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함수입니다, 시간 함수. 당장 내일이라도, 이제 2020년 경자년에 접어들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뭐 좋은 거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이솔루션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이솔루션이 한 1.8%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파동론으로 본다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이에요. 2파동이 이제 플랫 파동이기 때문에 4파동은 지그재그 파동이고 48,650원인데 48,000원 초반 정도. 물론 이제 시장 상황 이제 감안해야 되겠죠. 오이솔루션 충분히 우리가 승부를 볼 만합니다.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에서 거래도 이제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노와이어리스도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조정 과정이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진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서진 시스템 볼까요? 서진 시스템도 영화죠. 우선순위 굳이 따진다면 오이솔루션이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과 이제 이노와이스를 비교하면 이노와이러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KMW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KMW도 1단계 했던 그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어떤 그 양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눌림목 과정을 봐야 되는데, 오늘도 뭐 조정은 한 4%대 빠졌지만 크게 무리는 없고요. 앞서 이제 RFHI 봤지만 RFHI 같은 경우는 5%대 빠졌는데 실망매가 많이 일조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상승 전환되면 오히려 바닥권에서 먼저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날이죠, 이 날. 우리가 많이 오른 날 있죠. 언젠가요? 1월 2일 날이 되겠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마친 게 아니라 KMW가 상승 전환되면 가장 먼저 바닥에서는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그런 위치하고 이제 같은 논리라고 이제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HFR. HFR도 사실 흐름을 봐서는 HFR은 이제 역사의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고 이제 눌림목 과정인데, HFR도 이제부터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하루 고생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흐름은 4차 산업혁명, 100년 주기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미중 간의 무역전쟁 이후, 그 다음에 미국과 이런 간의 어떤 전쟁 가능성, 이런 것과의 대외적인 불확실성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이긴다고 이제 보는 거죠. 우상향의 어떤 도도한 흐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소신 가지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